안녕하세요. 폴리의 페이스 오프입니다. 네, 폴리 라이프 속의 한 코너이고 저희 일상생활과 직장 내에서의 또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 속에서 다른 얼굴을 하고 그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면은 그 회사에서 승진도 할 수 있고 월급도 많이 받아서 특별한 투자를 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노하우를 알려드리려는 그런 코너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예고해 드렸다시피 저번 시간에는 제가 신입사원 편 한번 했었고요. 그 다음에 팀장 편 한번 했었는데 오늘은 팀장들이 꼭 읽어야만 하는 책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제가 팀장이 되고 나서 팀장은 사실 여러 번 됐었는데요. 부장이라는 부서 전체를 관할하는 부장이 되고 나서는 정말 많은 어려움에 좀 헤매었습니다. 왜냐면은 다 처음 해보는 거였고 누군가가 저한테 뭐 가르쳐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리더십이라든가 그런 총괄하는 그런 업무는 자기 스스로 좀 발전시켜 나가고 익혀야 되는 것이었었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다가 많은 책들을 읽어가고 왜냐면 제가 이제 부족할 때는 정보를 찾아서 제가 헤매는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뭐 영상도 많이 보고 책도 많이 봤는데 그때 읽었던 정말 여러분한테 유익한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 훨씬 더 많은데 제가 또 직원들한테 책을 좀 빌려주고 했는데 수거 안 된 책도 있고요. 다 소개시켜 드리자니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오늘은 1편으로 일단 다음에 또 추가를 해드릴 수 있고요. 4권의 책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제가 기존에 폴리라이프에서 소개시켜 드렸던 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에 보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일단 오늘은 팀장, 리더십, 팀장이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팀장이 제 역할을 했을 때 못했을 때의 그런 차이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팀장의 역할이 중요한지 제가 중간관리자나 팀장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단 그런 걸 잘 행하기 위한 책들을 한 권 한 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4권의 책인데요. 하나는 부하 직원이 말하지 않는 31가지 진실, 하나는 퍼플 피플, 하나는 광고 천재 이저석, 하나는 어니스트 셰클턴의 극한 상황 리더십, 이렇게 4권입니다. 한 권 한 권 그 중에서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부분만 읊어드리면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처음 읽었던 책은 사실 광고 천재 이세석입니다. 이거는 팀장이 꼭 읽어야 되는 책이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을 때 영업부는 개발이나 디자인팀을 이해해야 되고 디자인팀이나 개발팀은 영업팀의 마인드를 이해해야지 그게 딱 합이 맞아서 회사에서 정말 화합이 돼서 좋은 상품을 남들보다 먼저 앞서 나갈 수 있는 물건을 만들 수 있다. 근데 이 부분이 정말 힘들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상대방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저는 영업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근데 마지막에는 거의 디자인 디렉터로 제가 마무리했다고 했잖아요. 네. 지금도 그쪽에서 좀 더 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은 이런 창의성을 키울 수 있지 이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민을 하다가 저는 그 중간에 마모되는 부분이 광고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산업 디자인이잖아요. 저희가 회사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이유는 그러면은 이 광고라는 데에서는 디자인이나 뭐 되게 번뜩이는 아이디어 카피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팔고자 하는 물건을 여러 고객들한테 딱 심어줘서 끌어오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좀 창의력을 많이 좀 창의력에 대해서 좀 그런 능력을 좀 키워야겠다. 그래서 첫 번째로 광고에 좀 집중을 했어요. 왜냐면 그냥 디자인 책들은 저한테 너무 어려울 것 같았고 그 중간에 매개체가 광고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광고 천재 이재석이라는 책을 봤고 이 광고 천재 이재석님의 기막힌 아이디어 발상법, 이분은 누구시냐면요. 이 책은 정말 오래됐어요. 저도 읽은 지 오래됐고 이미 많은 분이 아실 수 있는데요. 뭐 한때는 루저였다로 시작을 하는데 어쨌든 뭐 잘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학을 다 나오셔서 마지막에 그 역할만 말씀을 드리면 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큰 광고 회사인 JWT를 비롯해 메이저급 회사인 BBDO, PCB 등 6군데 회사를 다니며 몸값을 높였다.
우리가 하려는 거죠 지금. 그러나 하고 싶은 광고를 하겠다면 남들은 못 들어가서 난리난 회사를 박차고 나와서 자본가만을 위한 광고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광고, 상품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이슈를 다루는 광고로 세상을 바꾸기 시작했다. 너무너무 이 책은 재밌어요. 왜냐면 일단 저희가 지루하지 않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사진. 네, 사진들이 일단 이렇게 보시면 중간중간에 잠깐만요. 이렇게 계속 사진들이 좀 이렇게 나오죠. 실내나 직접 했던 광고들 이런 사진들이 좀 많이 나오고 이거를 어떻게 하게 됐는지 설명을 하기 때문에 되게 쉽게 스타트를 할 수 있는, 저는 회사에 온 저희 영업부 사원들한테 이 책을 꼭 이렇게 해요. 왜냐면 이미 이 사원들은 영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능력이 타고나서 영업직을 택했겠지만 그 나머지 부분에서 분명히 채워야지 더 능력 있는 그런 영업사원이 될 수 있거든요. 영업사원은 예전에는 말로 물건을 파는 거였다면 지금은 창의적인 마인드로 물건을 새로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 물건을 팔 수 있을 때 창의적으로 팔아야 되는, 옛날보다 조금 더 어려워진 직급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꼭 권해주는 책인데 여기서는 좀 짧게 넘어갈 건데 몇 가지 이분이 하신 되게 기발한 아이디어에 대한 생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학교 생활을 어떻게 보냈는지, 저는 이런 그냥 에세이는 아니고 이런 자기 생활 이렇게 쓴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미국에서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중간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본인이 했었던 광고들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다르게 보라, 거꾸로 보라. 이 책이 지금 보면은 이런 책들이 너무 많이 나왔는데 이 책이 2010년도에 나온 책이에요. 저는 이 책을 2015, 6년? 그때 본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이거는 이거가 너무 유명한 이제 광고인데요. 이 굴뚝에서 나는 연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밑에 총을 이렇게 설치해서 대기오염으로 한 해 6만 명이 사망합니다. 실제로 이 대기오염이 총과 같은 역할이 된다는 걸 이 그림 하나로 아무 말 없이 그냥 사람들한테 어필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원슈 킬리지 페스티벌 최고의 수상작이라고 합니다. 되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멋있죠. 네. 그리고 또 다른 너무 많은데 사진 이거 제가 다 보여드릴 순 없고 좀 쉬우면서도 네. 유사 작품이 너무 많아서 다른 제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 이런 거. 이 책은 이거 윈덱스, 네, 윈덱스 이 광고 제품인데요. 이게 실제 이렇게 얘가 이렇게 뿌려서 전체는 뿌옇게 만들어 놓고 이 부분만 윈덱스를 뿌리게 한 후에 뒤에 있는 차들이 여기 부분 지나갈 때만 명확히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정말 아이디어가 돋보이죠. 이런 식으로 어떻게 아이디어를 어떻게 창의해내나, 어느 부분에서 자기가 이런 아이디어를 얻었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이런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라든지 되게 여러 가지 정말 재밌는 책이라 이거는 꼭 팀장분들이 아니시더라도 누구나 다 너무 재밌게 읽으실 수 있는 책이라서 권유해드립니다. 자, 두 번째 책으로 가볼게요. 제가 두 번째로 직원들이 입사를 하면 무조건 권하는 책인데요. 이것도 좀 똑같아요. 제가 이 책이나 이 책을 말씀드리는 거는 뭐 팀장이라든지 리더십에 관련된 얘기는 아니지만, 팀장은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은 되게 탁월하고 출중해야 돼요. 뭔가를 지식이 더 많고 해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뭐 리더십 갖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능력을 좀 보강하자는 의미에서 이 퍼플피플, 이분은 김영세라는 분 맞죠? 네, 김영사라는 분인데요. 최초로 또 뭐 너무 이렇게 잘하신 분 이분 빼고 우리가 알만한 내용만 말씀을 드리자면, 최초로 삼성 가로본능 휴대전화, 아모레 퍼스픽의 라네즈 슬라이딩 콤팩트, 그다음에 아이리버 목걸이 타입 MP3, 그다음에 동양 매직 휴대용 랍스터 가스버너 등 발상의 전환으로 수많은 히트 상품을 만들어내며 영국 디자인 전문지 디자인의 커버 스토리로 소개된 바 있다. 여긴 이노디자인 대표시고요. 네, 어쨌든
세계가 뽑은 10대 디자인 회사로 선정될 만큼 전 세계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으신 분입니다. 이 책도 제가 산지 꽤 오래됐거든요. 이건 제가 날짜를 써놨네요. 다행히도 2016년 12월 13일에 제가 구매를 해서 읽고, 이거는 제가 영업부, 네, 이 책은 제가 영업부 직원들이나 제가 꼭 좀 아끼는 직원들이 있으면 꼭 읽어보라고 권하는 책인데요. 여기는 많은 디자인으로 성공한 예시들이랑 또 일을 하는 과정이나 그런 데서 도움을 주는 문구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이 책은 정말 꼭 읽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중에서 제가 다 읽어드릴 수가 없어서 이 책도 사진 많고요. 네. 이거는 목차를 읽어드릴까? 이건 그냥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네. 너무 내용이 많아서. 일단은 제가 좀 뼈 때리는 얘기여서 이 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제 그 리더십과 그런 팀장님들이 꼭 읽어야 되는 그런 내용에서 협업에 되게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 서비스에서 협업에 성공하려면 먼저 자신의 능력이 50%라는 깨달음으로 시작하라.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협업이다. 네, 심지어 개인 작품을 만드는 작가에게도 영감을 주는 누군가 또는 무엇인가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다른 부서나 기업에서 나온 아이디어는 채택하지 않으려는 배타적 기업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되게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제가 회사 내에서도 느끼지만 회사 밖에서도 되게 많이 듣는 얘기고, 제가 그 교육 받으러 가서 이제 질문이나 그 강의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을 때 회사 내에서 가장 문제 있는 일들이 다 이런 거더라고요. 집단 내부만이 단결력이 공고해지면서 외부의 새로운 시각과 아이디어를 배척하는 행위는 자신이 최고라는 자아도취에 빠져 시류를 벗어나는 행동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 내가 하면 러브스토리가 되고 남이 하면 스캔들이는 지나치는 에고스트. 이거는 네. 어쨌든 필요하다면 경쟁자와도 손을 맞잡고 어깨동무를 하는 개방 혁신 전략이 시장을 선도할 것이다. 어쨌든 나를 좀 낮추고 길을 열고 남의 의견을 들으려 하는 자세로 갔을 때 뭔가 소통이 되는데, 어디 한번 무슨 얘기는 하나 들어보자, 우리 의견이 맞는데 우리 의견을 이번에 고수시키러 가야지, 약간 그런 마음으로 회의에 참석을 하면 절대 그 어려운 길도 쉬운 길도 돌아가게 되고 전혀 효율이 나지 않습니다. 일에 대한 열정, 아이디어들이 어떻게 떠오르는지, 그다음에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과 통하자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그다음에 퍼플 피플, 이건 되게 창의적 인간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자신의 인생을 좀 디자인하자라는 부분도 나오고, 바꾸지 않으면 혁신할 수 없다. 이건 너무나 잘 아는 얘기인데, 이런 아는 얘기들도 실제로 경험해본 사람 얘기를 듣는 것도 또 달라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 책을 꼭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두 가지 책이 남았는데, 이거야말로 리더십에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먼저 이제 제가 책을 사는 순서대로 해주면, 부어지간이 말하지 않는 31가지 진실. 이거는 그냥 저 보고서 되게 그 제목이 이렇게 시선을 끌고, 이게 뭐 이런 얘기들 맞을까 안 맞을까, 너무 자기 입장을 쓰지 않았을까 해서 이거 서점에서 쭉 읽으면서 살까 말까 되게 고민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빠져들고 맞는 말도 많고, 되게 중요한 건 직원들한테 이 얘기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몰랐던 직원들의 속마음. 그래서 저는 어떠한 일을 했냐면, 제가 중간중간 이건 읽어드릴 게 너무 많아요. 이거 보면은 제가 밑줄 짝짝에 표지 막 색칠하고 별표 막 진짜 마음을 너무 이해하지만 팀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노력을 이 책을 많이 했고, 약간 사전처럼 또 일할 때 옆에 딱 두면서 뭔가 힘들 때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예. 팀장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팀원들이 없으면 못 가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갖고서 뭘 했냐면, 이 책에 보면 이렇게 목차가 있어요. 이렇게 목차가 있는데, 제가 이거를
여기 보면 모차에 보면 막 줄긋고 막 동그라미 세모돼 있죠. 이게 뭐냐면 제가 이걸 그 직원들 영업부 팀장, 개발팀, 기획팀장한테 딱 주고 맞는지 진짠지 여기 동그라미 X, 왜냐면 이 사람의 주관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직원이 이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너네가 동그라미 X나 세모 이런 걸 해줘. 뭐 첨언도 달아주면 좋아 했더니 너무너무 이 친구들이 열심히 달아준 거예요. 여기 보면 X랑 동그라미 있는 거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1번 착각. 한 번 말하면 착각. 이건 팀장이 하는 착각이에요. 한 번 얘기하면 척하고 알아들어야지. 진실. 당신과 회의한 후 직원들은 교리 해석의 시간을 갖는다. 직원의 눈높이로 준비된 메시지를 말하자. 이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했는데 X라고 했어요. 왜냐면 자체 해석이 가능하다고 했더라고요. 근데 이거 뭐 그 친구들도 다 맞는 게 아니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착각.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진실. 사람은 고래가 아니다. 내공있는 리더는 칭찬보다 쓴소리에 능하다. 그러니까 쓴소리를 해주는 게 좋다는 이야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무조건 칭찬해주는 게 안 좋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직원들이 어떻게 썼냐면 한 사람은 동그라미 쓴소리가 좋다. 한 사람은 X 쓴소리 플러스 칭찬해줘야 된다. 이렇게. 그리고 이런 거 정말 동그라미 해준 거는 착각. 나는 사람을 중시하는 경영을 하고 있다. 진실. 직원들이 생각하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직원들은 대체 직원에 대해 뭘 얼마나 알고 있는가? 파악하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이해하라. 사생활은 빼고. 이렇게 썼어요. 여기 직원들이 동그라미 썼어요. 부모님도 날 잘 모르는데. 이런 여러 가지. 그래서 저는 이거를 팩트 체크까지 했다. 팩트 체크까지 했다. 여기서 좀 제가 감명 깊게 읽은 부분들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많이 지날 것 같은데 도움이 되니까 좀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고, 종이를 굵게 접어놓은 것들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직원의 마음속 4가지 욕구에 관심을 가져라. 너무 길게 아니고 좀 포인트만 읽어드릴게요. 첫째, 존중의 욕구. 네, 존중받아야죠, 인간은. 둘째, 인정의 욕구. 윗사람의 인정을 받으면 조직 생활의 만족도가 2배 이상 증가하지만 인정을 받지 못하면 업무 몰입도가 100분의 1로 떨어진다고 한다. 이거는 실제로 저도 겪었던 일이에요. 저도 윗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 되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인정받으면 막 뭐 더 열심히 막 해야 되는데 막 너무 막 나랑 안 맞는, 내가 인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안 맞는 쓴소리를 막 듣고 나면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고 사기가 그냥 훅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셋째, 원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 욕구. 그래서 뭔가 멋진 일을 통해 성취와 보람을 얻고자 하는 욕구를 뜻한다. 그래서 원하는 일의 욕구가 충족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일을 한다. 마지막으로 성장의 욕구. 직원들은 전문가로서의 성장을 원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팀장이 알고 이걸 이렇게 직원들이 될 수 있도록 좀 서포트를 해주는 거. 별을 엄청 쳐놓은 게 있는데 이거 왜냐면 제가 좀 반성해야 되는 거라서 하는데 이거 한번 볼게요. 이 건강과 스트레스 관리인데, 건강과 스트레스 관리는 내 건강도 중요한데 그게 직원들한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냐예요. 볼게요. 화가 많은 리더가 이끄는 조직은 직원들도 화가 많다. 제가 과거에 직원들한테는 화를 안 냈는데 타 부서에서 막 느낀 거, 그 다음에 뭐 위에 사장님이나 뭐 이런 거 느낀 걸로 화를 좀 많이 냈었어요. 직원들도 어느 순간 직원들이 그렇게 변하는 모습 제가 정신을 번쩍 차렸거든요. 이러면 안 되겠다. 건강한 리더가 이끄는 조직은 확실히 조직의 기운부터 다르다. 늘 뭔가에 쫓기는 듯하고 병세가 느껴지는 리더에게는 자신의 미래를 걸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반성합니다. 그래서 번아웃의 상황을 피할 수는 없는데 그러지 않으려고 되게 자기 관리를 많이 해야 돼요. 제가 다음에는 이렇게 힘든 여러분 자기 관리를 해야 돼요. 건강하세요. 정신. 왜냐면 제가 공황장애에 걸렸었던 본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책을 좀 추천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여기 또 뼈 때리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거 하나 읽어드릴게요. 리더에 대한 정의. 과거에 일을 잘했던 사람, 현재와 미래에 무능해지기 쉬운 사람,
과거의 성공 방식에 사로잡혀 직원들이 일할 때 뒷다리 잡기 쉽상인 사람. 이게 젊은 사람들이나 이런 대부분 리더가 많다는 거죠. 정말 이렇게 안 돼야 되거든요. 잠깐 끊었다가 다음 책으로. 제가 다음 책으로 가려다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좀 공감하는 게 하나 더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바로 성공 체험을 맛보는 건데요.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성공 체험을 많이 맛봤기 때문이거든요. 그것을 맛보면 그 다음에 힘든 일이 겪거나 어려움이나 겪었을 때 되게 빨리 극복을 할 수 있고 노하우를 빨리 찾는 게 아니구나. 그 해결책을 빨리 찾는 노하우가 생겨요. 근데 그거를 맛보지 않은 친구와 그거를 맛본 친구는 정말 그 성장세가 다릅니다. 그래서 변화를 뭔가 시도하고 뭔가 일을 할 때 맨날 주어진 대로 하는 것보다 좀 더 변화를 안 될 경우 변화를 시도해서 실패하게 되는 집요하게 그런 실패하는 직원들을 챙겨서 변화의 성공 체험을 맛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러한 성공 체험은 이후 다른 변화를 추진하는 원동력이 된다. 새로운 변화를 소화하는 속도 역시 빨라질 것이고 성공 확률도 높아질 것이다. 이 성공 체험 계속 안 되는 걸 하는 것보다도 되게 큰 매출을 이뤄낸다든가 되게 큰 작업을 성공시키다든가 이런 체험은 진짜 직원들한테 너무너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거를 해줄 수 있도록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도와줄 수 있도록 주시라고 했어야 돼요. 그거를 못하면은 직원들은 안 된다는 생각이랑 이걸 어떻게 해 이런 고민만 하게 되거든요. 근데 성공을 해본 사람은 달라요. 저번에도 꿈 같은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겪어내서 이걸 이뤘었지, 성공했었지. 그럼 이번에도 또 약간 저는 그런 식으로 굉장히 발전을 했었거든요. 이거 마지막으로 이거 할게요. 이 책은 이 부분은 다음에 있는 제가 권해드릴 책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데 직원들은 성향이 정말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ENFP 인프제 여러 가지 그 MBTI가 좀 나오면서 그래도 성향 파악이 이전보다는 좀 잘 되는 편인데 이전에는 나랑 좀 안 맞으면 이상하다 쟤 왜 저러지? 아니면은 답답해. 아니면은 너무 빨라. 왜 이렇게 막 텐션이 높아? 왜 이렇게 텐션이 없어? 그리고 쟤는 왜 이렇게 즉흥적이야? 쟤는 너무 저 계획 세우다 언제 막 이런 그 성향을 파악하지 못해서 내 기준의 잣대로 판단을 했다고 하면 요즘에는 그게 딱 명확히 나와서 조금 더 서로를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당신은 각 직원이 자신의 강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흔히 말하는 적재적소의 배치가 가능해지려면 일이나 업무 못지않게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된다. 그냥 일하는 것만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파악하기 힘들고 그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힘들어요. 팀장이 하는 일은 각 모든 멤버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게 사실은 이거는 전쟁을 이끄는 장군의 마인드랑 똑같아요. 정말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전략도 짜야 되고요. 이 직원이 포를 잘 쏘는지 잘 뛰는지 활을 잘 쏘는지 이걸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꼭 술을 먹고 서로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라 대화를 많이 나누고 소통을 많이 해서 그 사람이 어떤 거에 능한지 어떤 거를 좀 어려워하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일할 때 당신으로부터 직접 지도받고 싶어 하지만 어떤 직원은 이를 간섭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어떤 직원은 당신과 직접 대면 소통을 좋아하지만 어떤 직원은 이메일이나 문자 등을 활용하는 SNS 소통을 더 좋아한다. 어떤 직원은 조직에서 승승장구하여 임원이 되는 것을 꿈꾸지만 어떤 직원은 전문가의 길을 걷고자 한다. 이처럼 직원 개개인의 선호는 모두 다르다. 모두 달라서 미래의 꿈은 다 다르겠지만 이 조직에 있는 한, 이 사업차에 있는 한은 이 조직 내에서 이 성공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판단해서 배치를 해야 되는 거죠. 나 여기서 임원하고 여기서 나 승승장구할 까라는 친구에게는 좀 더 일을 많이 맡겨보거나 아니 그 친구를 그러니까 팀장으로 점점 이렇게 만들어준다거나 나는 그냥 전문직이 필요하고 나는 좀 나중에 바닷가에서 바를 하고 싶어. 그러면 그 친구에게 좀 더 전문적인 일을 맡기고 여러 가지 조금 더 막 팀장직이나 뭔가 이 회사에 모든 걸 맡길 것 같은 막중한 책임감을 주면 오히려 회피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 이 책 권해드리고요. 마지막 책, 어니스 세클란의 극항상 리더십. 이거는 저는 TV에 무슨 역사 프로그램인가 이걸 보다가 이 분의
세클턴이라는 이 사람의 얘기를 듣고 진짜 너무너무 감명을 받아서 바로 책을 샀습니다. 아, 이 사람은 진짜 내가 직접 배워야겠다. 이분은 영국 BBC 방송 선정 지난 1000년간 가장 위대한 탐험가 10인에 꼽히는 어니스트 세클턴이라는 분입니다. 남극 탐험을 했던 사람이고요.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보통 이 사람은 처음에는 되게 무시당했어요. 왜냐면 남극 탐험을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나중에 이렇게 책으로 나올 정도로 존경을 받는 최고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된 이유는 이 사람은 역사에 남는 건데, 바로 여기서부터인데요. 1914년 27명의 대원을 이끌고 남극 대륙 횡단에 도전하나 급격한 기상 악화로 얼음덩이에 갇혀 배를 잃고 표류. 이후 식량 부족으로 모두가 굶어 죽을 위험에 처하자 6m 길이의 구명보트로 1287km를 항해한 끝에 구조대를 불러온 데 성공한다. 총 항해 시간이 634일. 그런데 사망자가 0명. 바로 이 사망자 0명에 우리가 주식을 하는 거거든요. 이후 이 탐험은 셰클턴의 위대한 항해로 불리며 위기 상황에 처한 리더와 팀이 본받아야 할 이상적인 모델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감명 깊었던 게 그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 지금은 막 파카도 있고 장비들이 정말 고퀄이잖아요. 그래도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높고 가는데 너무너무 어려움을 겪고 죽을 수도 있고 목숨을 걸고 하는 게 남극 탐험인데 1914년 정말 옛날에 아무것도 없이 진짜 남극 탐험에 가는데 다 잃습니다. 배도 쪼개지고 식량도 떨어지고. 근데 그 와중에 도대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 비교되는 다른 분이 나오거든요. 이분은 성함이 스테펜슨입니다. 이분은 남극 쪽에 가서 사진 찍고 뭐하고 촬영하고 혼자 돌아옵니다. 나머지 팀원들은 모두 그곳에서 죽고 대신 이 사람은 남극 탐험에 성공했다. 근데 팀원들이 다 죽었어. 이 사람은 그 버린 것이나 자기가 그렇게 했던 것을 다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이럴 수밖에 없었어. 저럴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혼자 돌아오지만 전 팀원을 다 잃게 되는 거죠. 모두 다 죽습니다. 하지만 이 셰클턴은 정말 이거 책을 읽어보면 눈물겹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겹치지? 진짜 죽고 싶었을 텐데 어떻게 이 상황을 버텼지? 다 버티고. 자, 여기서 진짜 여러 가지 그런 해결책이라든지, 물론 이렇게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믿음. 이분이 잠깐 보트를 가져가서 구하기 위해서 혼자 잠깐 떠나오긴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모두 다 죽은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 떠날 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빨리 죽었고 실제로 그 사람은 돌아가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그 전에 한 게 있기 때문에 가지러 간다 했을 때 이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그 나머지 구조대원들이 끝까지 버텼어요. 그 전에 알려졌던 역할을 분담을 하면서 매일 노래를 부르고 희망찬 얘기를 하면서 결국 돌아와서 모두를 구해서 돌아온 거죠. 저는 진짜 솔직히 저는 이거 너무 감명받아가지고 제가 이 책을 사서 2권을 더 사서 사장님 대표님을 드리긴 했거든요.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이 책에서 마지막으로 시간이 있어서 말씀드릴 거는, 못하는 직원, 남들이 욕하는 직원, 안 좋은 상황 이런 걸 있었을 때 이 셰클턴은 그래도 그 중에서 필요한 제목을 찾아내서 그 사람을 쓰임새 있게 만들고 희망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망을 심어주는 일을 합니다. 그런 예시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꼭 이것을 읽어보시고 좋은 리더로 남기를 바라는 마음에 권해드렸고요. 지금까지 폴리였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